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의 소송 판결이 2개월 더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7만 5천 명 이상의 리플 보유자를 대리하는 디튼 변호사는 전날 트윗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아넬리사 토레스 판사가 언제든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리플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판결이 곧 나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는 빠르면 3월 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리플 경영진은 올해 상반기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리플 측 변호인은 만일 패소할 경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디튼은 리플이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에도 XRP의 온디맨드 유동성 판매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할 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4일 오후 9시 22분 현재 코인마켓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20% 상승한 0.375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2023년 상반기에 판결이 내려질 것이며 리플이 유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유명한 리플 지지자인 크립토로의 설립자이자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은 리플이 대법원에서 세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존 디튼은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진행하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옮기면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리플은 기존 송금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하고 XRP 판매도 지속할 수 있다. 또 XRP 보유자, XRP 렛지 개발자 및 사용자들은 리플의 패소와는 별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최근 트윗을 통해 과거 세크가 이전 소송에서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5건의 소송 중 세크가 대법원에서 4건을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결과는 자원을 가지고 세크에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큼 용감한 소수의 사람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크가 이러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당시 법에 유리하지 않은 법적 입장을 고수하려는 소수의 관련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알데로티는 리플이 세크에 패소할 경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4일 오전 11시 32분 현재 코인마켓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3.81% 상승한 0.375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작년 전인대에서 성장률 목표치 담은 업무 보고하는 리커창 총리 중국이 5일 발표할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목표는 5% 또는 그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인용하는 형태로 보도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 타임스는 4일 글로벌 경제가 하강 추세에 있는 가운데 고품질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 기반자들이 5% 혹은 그보다 높은 성장률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중국의 경제학자들과 기관들 견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신투자연구소 리엠핑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해소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서서히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5%를 약간 넘는 수준 또는 5.5%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린 소장은 팬데믹 영향이 점차 제거되면서 중국의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어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일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학자 첨펑잉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안정적인 경기 반등 요인과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중국의 GDP 성장률은 6%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외부의 도전 속에서 약 5%의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목표는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회식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 업무 보고에 적시된다. 중국은 작년 5.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으나 고강도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 속에 3.0%에 그친 바 있다. 출처 오은 더 도우즈 트위터 코일리더스 테슬라와 트위터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예전에는 암호화폐가 관심사였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I used to be in crypto. now I got interested in AI의 대표님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의 팔로워들은 예전에는 암호화폐가 관심사였지만 지금은 도지코인에 관심이 생겼다. AI 암호화폐? 도제프트 등의 댓글을 달았다. 머스크는 도지코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 시간 4일 오전 9시 27분 현재 시가총액 9위 암호화폐 도지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4.58% 급락한 0.0768달러이다. 토지 가격 하락은 대장주 비트코인이 실버게이트와 테더 악재가 터지며 급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일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간밤 미국 증시 급등에도 미국 암호화폐 거래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털에 대한 뱅크런 우려에 급락하고 있다. 되살아난 미연방 준비제도의 빅스텝 공포도 여전히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4일 오전 9시 12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4.69% 급락한 22,35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3,479.35달러에서 최저 22,213.24달러까지 떨어졌다. 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2,000달러 선도 위협받고 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도 4.75% 내린 1,569달러에 거래되며 1,600달러 선에서 내려왔다. 암호화폐의 하락은 전날 실버게이트 캐피털에 대한 뱅크런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암호화폐 회사 간 자금의 이체를 실시간 용이하게 하는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그러나 실버게이트 캐피털이 연례 사업 보고서를 규제당국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다고 밝힌 사실이 지난 2일 알려지면서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눴다. 이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크립토닷컴, 제미니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스테이블 코인 기업 등이 이 은행과 거래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혀 업계 전반의 불안이 확산했다. 실버게이트 캐피털은 지난해 핵심 거래처였던 FTX의 파산 보호 신청 여파로 예금 대란을 겪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테더 이슈도 시장을 불안을 키웠다. 이날 미국 유력 경제 미디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어스드트 발행사 테더홀딩스는 규제 등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적인 은행 계좌를 사용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악용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테더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WSJ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퍼드라고 반박했다. 테더는 WSJ는 오래전부터 진부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그들의 기사는 전적으로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세계적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 세탁 방지, KYC,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 심리는 중립을 유지했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과 동일한 50을 기록하며 중립 단계가 계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국제 유가는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를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장중 3%가량 하락했으나 낙폭을 줄여 오름세로 장을 마쳤다.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52달러 오른 배럴당 79.6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가격은 4거래일 연속 올라 이번 주에만 3.36달러 상승했다. 중국의 경제 지표 호조의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ING는 중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낙관론이 유가를 4거래일 연속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다만 UAE가 오펙을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유가는 장중 최대 3%가량 하락했다. 하지만 원유 시장은 결국 이를 무시하고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중동의 석유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서로 지역 주도권과 경제적 이권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으며 나아가 UAE가 오펙을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UAE 지도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오펙의 탈퇴 가능성을 언급해왔으나 실제 이행한 적은 없었다. 앞서 UAE는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들이 참여하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 그룹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견을 보이는 등 여러 차례 충돌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주도로 이뤄진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정책에 UAE는 공식적으로는 동일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증산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펙 플러스의 산유량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유가는 불확실성에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2021년 7월 사우디와 UAE의 이견으로 오펙 플러스 정례회담이 취소되면서 당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인 바 있다. 올해 들어 전 세계 개미들이 테슬라 주식을 역대급 페이스로 쓸어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개인 투자자들의 하루 테슬라 매수 기록이 최근 몇 주 사이 여러 번 경신됐다고 보도했다. 판다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136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순매수했다. 불과 2달여 만에 지난해 전체 순매수에 맞먹을 정도로 테슬라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지아코모 피에라톤의 판다리서치 데이터국장은 WSJ의 테슬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개미들의 매수세 유입이 올해 테슬라 주가 급반등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월 마지막 주 개인 투자자들의 하루 평균 테슬라 순매수는 4억 6천만 달러로 1억 5천만 달러에 그친 SPDR S&P 500 상장지수 펀드의 3배로 부동의 1위에 올랐다. 3에서 5위인 인베스코 큐니티 애플, 아마존의 같은 기관 개인 투자자 순매수가 하루 평균 5천만 달러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에 대한 개미들의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3일 투자자의 날 발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에만 5억 달러 이상 테슬라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테슬라 매수세는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과 2021년을 능가한다고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 위블의 앤서니 데니어 최고 경영자가 밝혔다. 위블에서 테슬라를 거래하는 계좌 비율은 6개월 전 4%에 불과했으나 올해 2월에는 18%로 증가했다. 통상 테슬라는 위블에서 하루 주식 거래량의 10% 미만을 차지하지만 올해는 35%를 넘은 날이 사흘이나 됐다고 데니어 CEO는 전했다. 지난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일론 머스크 CEO의 트위터 인수, 연말 전기차 할인 등의 악재로 한 해 동안 65% 급락했던 테슬라는 올해 55% 급등했으나 지난 2021년 11월 역대 최고가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테슬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43배로 가장 높았던 200배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 S&P 500 평균인 17.5배보다는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공매도된 주식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테슬라 주식 공매도 잔액은 2021년 1월 510억 달러에서 지난 1일 현재 150억 달러로 감소했다. 암호화폐 테더의 배후 기업들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계속 접속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유령 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은행 웰스파고가 2017년 3월 테더가 이용하던 다수의 대만 계좌의 거래 처리를 중단하자 테더 측은 이를 기업 존립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은행 계좌를 유지하거나 새로 개설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코인 한 개당 가치가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로서는 기성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수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테더를 수시 입출금식 예금 계좌처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테더의 거래량은 이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테더 운용사인 테더홀딩스와 자매회사 비트파이넥스가 각종 편법을 동원한 정황은 WSJ이 입수한 내부 이메일 등에 담겼다. 이들 기업은 다른 회사와 해당 기업 임원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새 은행 계좌를 열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테더홀딩스 공동 소유주 중 한 명인 스티븐 무어는 한 이메일에서 중국의 한 중개업자가 가짜 매출 송장과 입출금 전표를 제공해 은행 시스템을 운営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인정했다. 대만에서는 TV 셋톱박스 제조사인 하이랩 테크놀로지의 명의로 계좌를 여러 개 개설했고, 튀르키예에서는 베니즈 로얄 디스티카레트라는 회사 명의로 계좌를 열어 실제로는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니즈 로얄 명의로 개설한 계좌는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카삼 여단이 돈 세탁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행정부에 의해 테러 단체로 지정된 알카삼 여단이 가상화폐로 받은 기부금을 실제 화폐로 바꾸는 과정에서 베니즈 로얄 계좌와 8천만 달러 이상 거래한 사실이 지난 2020년 미 법무부 보고서에 포함됐다. 또 비트파이넥스는 파나마 소재 결제 처리 회사인 크립토 캐피털에 10억 달러 이상을 입금했는데, 이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들을 이용해 다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당국이 2018년 10월 사기와 돈 세탁 수사 과정에서 크립토 캐피털에 자금 8억 5천만 달러를 압류하면서 테러 역시 큰돈이 묶이는 바람에 1달러 연동이 깨진 바 있다. 당시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아시아 지역에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최소 9개의 계좌를 개설한 뒤 고객들에게 금융 문제를 해결했다고 공지했다고 WSJ는 전했다. 테더는 현재 미국 연방법무부와 뉴욕 남부연방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털에 대한 뱅크런 우려로 암호화폐가 3일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4일 오전 8시 58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4.74% 급락한 22,36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3,479.35달러에서 최저 22,213.24달러까지 떨어졌다. 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2,000달러 선도 위협받고 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도 4.75% 내린 1,569달러에 거래되며 1,600달러 선에서 내려왔다. 암호화폐의 하락은 전날 실버게이트 캐피털에 대한 뱅크런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암호화폐 회사 간 자금의 이체를 실시간 용이하게 하는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그러나 실버게이트 캐피털이 연례 사업 보고서를 규제당국에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다고 밝힌 사실이 지난 2일 알려지면서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눴다. 이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크립토닷컴, 제미니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스테이블 코인 기업 등이 이 은행과 거래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혀 업계 전반의 불안이 확산했다. 실버게이트 캐피털은 지난해 핵심 거래처였던 FTX의 파산 보호 신청 여파로 예금 대란을 겪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인디펜던트 리저브의 트레이딩 책임자인 존 포로는 실버게이트는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주요 달러 뱅킹 제공업체 중 하나라며 유동성 우려는 시장 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